개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완벽하게 맞춤 제작을 해주는 사무용 의자 브랜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러거든요. 1cm 부족한 키여서 이렇게 작게 나와가지고 과연 정말로 편할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의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영상 이렇게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 정말 길게 앉아서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 건강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항상 좋은 장비, 좋은 의자, 지금 제가 앉아있는 안마의자 이런 것까지 정말 의자나 이 척추 관련된 장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일을 할 때도 아무래도 뭐 테크 유튜버답게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 이런 다양한 장비에 대한 욕심이 많기도 한데 장비에 투자하는 만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장비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정작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고 일하고 하는 의자에는 발품 팔고 손품 팔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정말 이게 건강이 악화가 되고 나면은 그제서야 정말 이 의자, 생활 습관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장비보다도 내 건강에 직결되는 이런 가구나 의자에 돈을 들이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싼 의자 리뷰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사실 정말 고가의 의자도 너무너무 이제 성능도 좋고 착좌감도 좋고 했지만 저한테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생각보다 막 바른 자세가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해외 직구한 거라서 어떻게 반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사람들 개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완벽하게 맞춤 제작을 해주는 사무용 의자 브랜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께 또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기존에 쓰던 의자보다 거의 절반 수준의 가격이라서 정말로 써보고 괜찮으면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척추 건강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의자 체험 매장에 가서 사람 신체 사이즈에 딱 맞는 맞춤형 의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고 저도 저한테 맞는 의자를 만들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 제가 지금 사이즈 오브 체험 매장 앞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제 신체 사이즈에 맞는 의자를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는지 다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의자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의자도 보시면 사람 사이즈가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앉은 키도 다 있고 이거 진짜 좀 기대되는데? 엄청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유튜버인데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네. 어디서 네.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집인데 사무실인 거죠. 하루 평균 몇 시간 사용하시나요?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12시간? 정말 오래 앉아 계시는 편이에요. 그럼 평소 앉는 습관은 어떠신가요? 이게 의식적으로 앉을 땐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약간 이러고 현재 사용하는 의자는 허먼밀러 뉴 에어론. 왜 새 의자를 구매하려고 하시나요?라고 제가 여쭤는 봐요. 앉을 때 오금이 이렇게 압박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면 오히려 거기가 불편한 거예요. 비싼 의자 사놓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파요. 몸무게를 먼저 이렇게 몸무게가 빠졌어. 키는 또 줄어있는 거 아니야? 키는 지금 159 정도 나오네요. 네. 이 키 잴 때도 요령 같은 거? 왜냐면은 사이즈가 맞아야 자기 거에 그렇죠. 딱 맞게 나오잖아요.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뒤꿈치는 모아주시고 네, 허리 꼿꼿이 펴주시고 턱은 머리를 눕듯이 하지 마시고 딱 당기면서 펴주시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재는 거예요? 네, 지금 측정은 184.5 정도 나왔어요. 네. 성별과 그 다음에 몸무게, 키, 앉은 키까지 알게 되었는데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저희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이즈 코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기가 이제 1970년대부터 한국인 키, 몸무게 이런 거를 측정하던 기관인데 지금 주연님 키를 보면 159잖아요. 159일 때 평균적인 앉은 키가 지금 87이 나오는데 주연님은 지금 84.5에서 85 정도 나오니까 평균보다 한 2cm 정도 네. 상체가 짧고 팔다리가 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자를 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저 가운데 있는 의자를 보면 네. 숫자가 1, 2, 3, 4, 5, 6, 7, 8 붙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부분에 아. 대해서 저희가 맞춤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맞춤 의자를 제작할 때 어떤 파츠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힌트, 상체. 저 등판? 맞아요. 네네. 앉은 키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네. 지금 등받이 3 사이즈라 그래가지고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의 등받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몰, 미디움, 라지만 하더라도 네. 한 5cm, 6cm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키가 뭐 159, 160까지는 스몰을 적용하다가 161부터 갑자기 미디움을 적용하면 제가 딱 그러거든요. 160에 못 미치는 딱 1cm 부족한 키여서.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바로 디테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사이즈 파츠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저 사이즈 파츠가 어떻게 보면 저희 맞춤 의자에서는 좀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의자가 6개가 앉아 있는데 좌판, 등판, 중심봉 이런 거는 다 똑같은 사이즈의 의자예요. 하나만 달라요. 사이즈 파츠라는 거. 지금 보면은 요 의자가 좌판과 틸트 사이에 되게 기본 사양의 사이즈 파츠가 들어갑니다. 요게 여기는 은색깔로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보기 쉬우라고. 지금 이 사람이 89에서 90cm 정도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앉은 키가 조금 더 작은 사람, 여기 사이즈 파츠가 지금 1.5cm 짜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틸트는 그대로, 등판도 그대로 있는데 좌판만 조금 올라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앉은 키가 작은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앉은 키가 조금 더 작은 사람은 조금 더 두꺼운 사이즈 파츠를 저희가 넣습니다. 우와. 반대로 앉은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맞출까요? 뭘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좌판에다가 부품을 넣는 게 아니라 네. 등받이 쪽에다가 부품을 넣어요. 이번에는 틸트랑 좌판은 그대로 있는데 네. 등받이만 조금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은 4.5cm 부품을 최대 넣으면은 등받이가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리 길이에 맞추기 위해서 먼저 네. 허벅지 길이를 맞추는데요. 네. 허벅지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좌판 사이즈가 다른 게 5가지가 있어요.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저 밑에 보면 좌판 조립 위치라고 돼 있어서 구멍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 좌판을 틸트라는 부품에 조립을 하게 되는데, 틸트에 조립을 할 때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X 스몰 좌판을 한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당겨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근데 다리가 길면 X 라지 좌판을 적용한 다음에 앞으로 밀어가지고 조립을 해요. 그럼 이제 허벅지의 편차가 거의 10cm 넘게까지도 저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 길이 맞춰드리려고 저희가 중심봉 사이즈가 다른 게 3가지가 있고요. 종아리 길이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표준 체격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앉은 키를 적용하니까 훨씬 좀 더 정교해진 게, 키에서 앉은 키 빼면 다리 길이가 유추가 되니까. 그렇구나. 여기 아마 또 주연님이 가장 좀 만족해 네. 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저기 0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면 저 이제 팔걸이 네. 폭이 되게 다르죠. 그니까요. 체구가 왜소하신 분들은 팔걸이들이 보통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팔이 공중에 뜬 상태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여기 근육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근육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근육이 지쳐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죠. 요 아래 팔 길이라는 것도 되게 하나의 큰 포인트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요 아래 팔 길이도 짧기 때문에 여기 좌판에 이 팔걸이 조금 뒤쪽으로 조립을 해요. 얘를 맞네. 뒤쪽으로 달면 다리가 책상 가까이 좀 더 갈 수 있고 네. 키보드 당길 수 있고, 그럼 키보드 당기니까 얘를 내릴 수 있고 어깨 가슴 펼 수 있고, 그 상태로 키보드를 하면 훨씬 편합니다. 와. 완전 설득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헤드레스트 쿠션 두께도 조절을 해드리고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네. 분들은 등 쪽에도 부피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헤드레스트랑 등받이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여기 좀 추가를 해드려야 여기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체중 변수에 저거를 적용을 해드리거나 거북목이 있으시면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네. 결과적으로 뭐 여기서 3가지, 6가지, 5가지, 3가지 등등등 하면 저희가 실제로 사이즈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만 가지가 넘어요. 와, 그니까요. 엄청 조절 가능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하다. 그럼 제가 이제 주연님 사이즈에 맞게 의자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앞에서 바로 이렇게 제 의자를 조립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의자가 제 사이즈에 맞게 제작이 됐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의자가 180 이상의 남성 사이즈에 맞춘 의자래요. 그리고 이게 제 의자인데 거인과 소인의 의자 같지 않나요? 근데 평소에 쓰는 의자 사이즈가 사실은 이쪽에 가까웠어요. 한번 둘 다 앉아보고 이게 진짜 저한테 맞을지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제가 평소에 쓰는 의자가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좌판이 끝에가 오금에 닿아가지고 걸리고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자꾸 이런 데다 이렇게 발을 걸치게 되고, 발받침대를 써도 발받침대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앞으로 나가거나 할 때 막 걸리적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항상 뭔가 의자는 좋은데 좀 아쉽다는 느낌?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키, 앉은 키 이런 걸 다 재서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작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지. 아니, 너무 다른데?
근데 뭔가 그냥 앉았을 때 딱 다른 게 아까 전에 이 굴곡진 부분이 약간 등허리 쪽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엉덩이 바로 위에 딱 와서 허리가 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앉아야 되는구나. 이게 내 사이즈구나. 그리고 발도 자연스럽게 땅에 닿는 높이고 좌판도 오금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를 앉았어야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못 쓰고 있었던 거죠. 확실히 편한데요. 소파처럼 편안하다 이런 느낌의 편안함이 아니라 팔걸이도 완전 뒤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놔도 딱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더 길게 앉아보고 써봐야 장단점 같은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딱 앉았을 때 느낌은 엄청 자연스럽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먼저 맞춰야 되는 거는 사실 의자의 높이예요. 밑에 허벅지 앞쪽이 압박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여기 압박이 되지 않는 정도까지 의자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헤드레스트 높이 자체가 목이랑 뒤통수 사이에 굴곡진 부분 있죠. 턱을 당긴 상태에 네. 딱 들어오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내 몸이랑 어느 정도 평행한 정도를 만들어주세요. 그때 아래팔이 이게 닿을 때까지만 얘를 높여주면 됩니다.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얘랑 얘 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네, 이 간격도 가까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오, 이거 엄청 편하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팔을 기댄 상태에서 할 수 있어서 엄청 편해지는데요? 그다음에 네. 모니터 높이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작업을 많이 하는 쪽이 내 시선의 거의 정면 정도 오게. 진짜 엄청 편해요. 기대져 있는 느낌이라서 딱히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흡사 누워서 컴퓨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다가 네. 만약에 사이즈에 안 맞는 의자에 다시 앉아본다면 이게 일단 자세부터가 안 나와요. 허리가 여기가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 사이즈로 앉았거든요. 여기에 이미 허리에 빈 공간이 없잖아요. 뜨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사이즈 오브를 검색하시면 체험관 예약 페이지로 갈 수 있거든요.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선택을 해서 맞춤 의자 제작 체험을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체험관 예약은 이미 많은 날짜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이즈 오브는 그냥 이 홈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의자, 뭐 예를 들어 프로나 베이직 라이트, 뭐 다운체어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도 프로를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내 키, 앉은 키, 몸무게, 성별만 선택을 하시면 아까 전에 제가 체험관에서 키, 몸무게, 앉은 키 측정을 해서 저한테 딱 맞는 의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여러분한테 딱 맞는 맞춤 의자를 주문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체험관으로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쉽게 주문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프로모션 이벤트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품 중에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프로도 있지만 이게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직이나 라이트 같은 조금 더 저렴한 라인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학습용 의자로는 요 조그만한 몰입체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이즈 오브 매장에서 맞춰서 가지고 온 의자가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매장에서 의자를 맞추고 배송을 받으면 3가지로 나눠서 배송이 오는데요. 자잘한 건 다 조립이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뭐 몇 가지 끼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더스트백에 담겨서 오고요.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이 파츠도 배송이 옵니다. 이게 이제 설명서인가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운데 끼우는 봉인 것 같아요. 따란! 얇은 부분이 위쪽에 오게 이렇게 꽂은 다음에 가운데 맞춰서 꽂고 되게 간단하죠? 그냥 포장만 뜯어서 꽂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 헤드레스트는 이게 맞춰서 조립을 해주면 되는데 설명서가 있어서 설명서 보시고 그대로 그냥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완성!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 의자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크게 5가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책상 높이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팔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팔걸이가 3가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일단은 양옆으로
넓혔다가 좁혔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앉으시는 분들, 안쪽으로 해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키보드 타이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가운데다 이렇게 몰아놓고 하면 자연스럽게 타이핑할 때 팔을 받쳐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나 팔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 타이핑이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할 때도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 훨씬 더 편한 자세로 핸드폰을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팔걸이를 양옆으로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것도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에 보이는 이 까만 부분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움직이거든요. 해서 디테일하게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틸팅 기능이 있습니다. 뒤로 기대고 싶다 하시면 요 옆에 앉았을 때 왼쪽에 레버가 있는데 요 레버를 쫙 내려주시면 잠금이 되고요. 요 레버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잠금 해제가 돼서 뒤쪽으로 쭉 이렇게 기댈 수 있고, 기대어 있는 상태에서 레버를 아래로 내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기댄 자세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레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레버를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밀면 방금 보셨나요? 이제 더 넓게 좌판을 쓰고 싶으신 분들, 요거는 사실 어쩔 때 쓰냐면요, 앞바다리 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좁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좌판을 앞으로 더 당겨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레버로 의자 높이 조절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이즈 오브에서 맞춰온 이 의자를 며칠 동안 더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단은 내 신체 사이즈에 딱 맞는 의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맞는 의자란 이런 것이다 라는 기준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 기존에 제가 엄청 고가의 의자를 사용하면서도 제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느꼈던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왜 불편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뭐 다른 데서 의자를 맞추거나 의자를 구입하거나 할 때도 그냥 딱 앉아보면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는 그 기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내 신체 사이즈에 맞는 의자에 앉아본다는 경험 자체가 앞으로 의자를 고를 때의 기준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이 경험 자체가 전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팔걸이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이 각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편한 자세에 맞춰서 팔걸이를 조절하고 팔을 계속 기대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팔걸이 조절 기능이 없는 의자를 사용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키가 작은 사람도 헤드레스트를 딱 맞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쓰던 의자는 제일 낮게 설정을 해도 제 뒤통수에 거의 오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뒤통수에 거의 오다 보니까 그냥 머리를 기댈 수는 있어도 자세가 편안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굴곡 자체가 내 뒷목, 뒤통수 바로 아래에 딱 오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헤드레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체구가 작은 사람도 딱 맞춤형으로 쓸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장점, 그 외에 다른 신체 조건에도 허벅지 길이나 뒤통수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맞춤형 의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좌판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도 자세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허리로 앉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최대한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소재의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여섯 번째 장점, 이 모든 조건과 기능과 만족감을 다 따져보면 사실 정말 비싼 의자들, 좋은 의자들 많잖아요. 그런 의자들 부럽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명품 의자들에 비하면 가격이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장점, 저는 매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제작을 했지만 사실은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게 더 주력이래요. 그래서 온라인에 그냥 자기 사이즈, 키, 몸무게, 그리고 앉은 키만 정확하게 재서 입력을 하면 저처럼 사이즈에 딱 맞게 맞춤 제작된 의자를 그냥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 표준 신체 사이즈를 따라서 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직접 앉아보시고 맞춤 제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장 방문을 해서
해서 체험을 해보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맞춤 제작 의자를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63일 반품 제도가 있대요. 63일 내에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다시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주거나 반품을 해주는 제도인데 너무 좋지 않나요? 의자라는 거는 충분히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고 사용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63일 반품 제도만 봐도 의자에 얼마나 진심인 브랜드인지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10년 품질 보장도 해주고요. 무료 배송에다가 국내 생산이라는 점까지. 국내 의자 브랜드인데 정말 여느 명품 브랜드 못지않게 의자의 진심이다 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 온라인 주문 가능하다고 해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베이직 체어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8,000개 이상이 달려있더라고요. 8,400개? 근데 평점이 4.8점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다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좀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점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 제가 앉아있는 이 사이즈 오브 체어 프로 제품은 검정색으로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 나는 더 밝은 색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 얘기인데요. 저도 좀 밝은 색상으로 의자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능에 좀 더 치중된 그런 의자라는 점,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진짜 고가의 의자들에 비하면은 저렴한 건 맞지만 의자라는 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사무용 의자가 막 70만 원 이렇게 해? 아무리 좋은 거여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 프로 모델이 사실 제일 비싼 모델이고 이 모델의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베이직 모델도 있고 뭐 학습용 의자 모델도 있고 좀 더 저렴한 모델들도 있으니까 그런 모델들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의자는 좌판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기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되게 시원했는데 아무래도 사이즈 오브 의자는 이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웨이드 소재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 스웨이드 소재가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소재다 보니까 겨울에는 너무 좋은데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점 외에는 사실 크게 막 별다른 단점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이 의자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앉는 자세, 의자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 사이즈 오브 체어 프로 제품 사용해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이벤트 참여 신청해주시면 제가 3분을 선정해서 이 사이즈 오브 체어 프로 한 대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유용하고 재밌는 리뷰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